전기차의 시대가 아니라 전기차를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 ICCU 불량 문제를 겪었습니다. 20만 킬로가 막 넘어간 시점이었고요. 교체를 했더니 또다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전기차 택시 시즌 넘버 2. 전기차 돈은 아꼈지만 시간은 이렇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기차는 핫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선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지비는 싸다는데 왜 다시 LPG로 돌아가고 싶을까? 야, 여러분 이 영상 올린지 횟수로 3년 차인데 너무 감사드리게도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기차는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대안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2025년형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계약을 앞둔 분이시라면 더더욱 더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전기차 자체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특히나 집밥이 있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가차, 아이 가차입니다. 충전요금 보세요. 기름값의 5분의 1 수준이죠.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갈 필요도 없죠.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나 오래 가게요. 통행료 감면되죠. 주차장 할인되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무소음 무진동.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기차 이제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내연기관은 못 타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조용하죠. 떨림 없죠. 게다가 유지비 적죠.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모범 택시나 고급 택시도 전기차가 허용이 됐어요. 자동차세도 여전히 저렴하고요. 게다가 최신 나온 전기차 모델들은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차들도 많아졌습니다. 택시 하루에 정말 많이 키로수 뛰어도 400km 이상 뛰기 힘든데 전기차 집에서 한번 충전해서 나오면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일이 끊길 염려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효율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환경에 집밥 설치가 가능한 환경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아파트 지하 전기 충전소에 항시, 우리 할머니들 말로 항시 전기차 자리가 넉넉히 5대 이상 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전 인프라는 지금도 선택의 기준이 돼요. 하지만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신형 아이오닉 5 사륜 구동 모델 기준,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외했더니 여전히 4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2025년형 신형 소나타 택시는 이것저것 다 더해도 2,300~400만 원대이니까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택시기사죠. 우리가 태우고 다니는 손님들, 과연 돈이 남아 돌아서 택시를 타고 다닐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결국 시간이 돈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기사들은요, 충전 기다리는 시간, 충전하는 시간, 충전기 찾는 시간, 이게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이 영업 외적으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가 손해보는 셈이에요.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도 효율적으로 보면 에너지 활용에 좋은 기술이지만 운전자나 탑승자 입장에서는 멀미 유발이나 갑작스러운 제동감으로 승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여전히 있어요. 또한 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언덕이나 눈길에서 불안합니다. 공차 중량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마모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2열 승차감 여전히 세단보다는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일 수 있는데 이거 전기차예요? 불나는 거 아니에요? 급발진 뉴스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아직까지 승객들의 불안감도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전기차는 구조상 배터리 하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하나 잘못 넣어도 손상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EV6 배터리 연장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킬로를 추가해서 총 30만 킬로가 보장이 될 때 275만 원, 20만 킬로를 추가해서 총 40만 킬로가 보장이 될 때 41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실제로 감속기나 모터 이상으로 인한 수리비가 약 400에서 600만 원, 배터리 하부 손상 시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폐차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정보는 공식 보도된 자료가 아니고 개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말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전기 위치 찾기부터 대기 시간, 주변 눈치까지 기사님들에겐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이핏 고속충전소는 이용자들이 폭주하는 바람에 80%로 제한이 걸려 있고 앱 예약이 없다면 눈치 싸움일 거예요. 공공 완속 충전기, 한두 시간이 지났지만 충전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죠. 민간 급속 충전기, 결제 오류, 충전기 고장, 카드 미인식 등 문제가 생각보다 꽤 자주 있고요. 주차 요금도 별도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마트나 관공소는 어떨까요? 물건 안 사고 충전만 하고 간다고 얌체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충전 중 자리를 비우면 경고장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영업 손실. 여러분이 충전 중인 시간은 휴식 중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수익이 없는 시간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계형 기사님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현대 아이오닉5 전기 택시 구매 시 충전 크레딧 80만 원이 제공됩니다. 작년 2024년에는 16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첫 해 요금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인트가 가스비가 많은 택시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고 해요. 전기차 탔더니 가스비 요금의 5분의 1도 안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밥이라고 불리는 자가 충전기,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에겐 충전 스트레스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설치 절차는 단순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고요. 지자체나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시공업체가 방문해서 설치해주고요. 보조금 포함해서 설치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밤새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끝! 눈치, 대기, 이동 시간 모두 없어요. 이게 바로 집밥의 강력한 점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집밥을 설치하려면 승인 반려, 공간 부족,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ICCU 대량 리콜 사태 들어보셨죠? 갑자기 시동이 불량하거나 퍼덕퍼덕해진 차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하루 수입만 날아간 게 아니고 일주일 그 이상도 날아간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이택교에 계시는 노원 6기 윤태삼 사장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ICCU 불량 문제를 겪었습니다. 20만 킬로가 막 넘어간 시점이었고요. 출근하다가 차가 그대로 멈췄고 운행 중이던 콜은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블루엔즈에 들어갔더니 12V 보조 배터리가 나갔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교체를 했더니 또다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동부사업소에 그대로 꽂아드렸죠. 그리고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고 무려 12%가 올랐어요. 완속 기준으로 대략 월 25만 원, 연으로는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서울시 보조금도 예년보다 100만 원이나 축소됐고요. LPG차는 관리 잘하면 최장 11년까지도 탈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게다가 입에 담기 조금 껄끄러운 얘기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청라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수십억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수많은 급발진 민사소송 사례들, 수억 원대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신규자 여러분들도 바로 사보험으로 가입하셨을 때 대물 10억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긴 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들 계세요. 정숙성, 가속력, 유지비, 환경을 고려한 가치 소비. 특히 SUV 전기차는 저처럼 앉은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랜저도 거의 천장에 머리가 닿을랑말랑이거든요. 그렇다고 저 쉬었다리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택시는 생계수단이죠. 조용함보다는 실속, 친환경보다는 기회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AS나 충전기 호환 문제, 부품 수급 문제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어요. 실용화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집밥이라고 불리는 자가 충전기가 있다. 시간보다 운전 환경이 더 중요하다. 충전의 여유 시간이 있다. 수리비나 충전비를 감내할 수 있다. 생계형 기사님들, 충전소가 멀리 계신 분들, 시간에 쫓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전기차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업용 택시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갑작스러운 정비 이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곧 돈인 생계형 기사님들에게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연료비는 줄었지만 수익도 줄었다? 그리고 시간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다시 가스차가 생각나는 거죠. 물론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이라면 장기 유지비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시간, 수리, 안정성까지 따져봐야죠. 지금은 전기차의 시대가 아니라 전기차를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현실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정답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생계형 기사님이라면 내연기관차를 한 번 더 타고 다음 세대 전기차를 기다리자. 이게 오히려 더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기사님이라면 지금 전기차의 장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점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정직한 정보로 실속 있는 선택을 돕는 이영민이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도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에서는 전기차 계약을 앞두고 혹시라도 시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시승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